최대한의 금액을 계산해서 최상위 입지를 들어가서 장기간으로 이어가는 것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사실 저의 강의 날인데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에게 널리 보여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부동산을 살까 말까, 지금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동산 분야에선 살아남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부분의 기사나 그리고 많은 매체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너무 미래에 치우친 시각이나 또 너무 과거에 발목 잡힌 그러한 시야가 공존하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걸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디를 가야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너무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너무 공격적으로 가실 필요 없이 리스크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럼 현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누가 뭐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부족한 신규 주택 공급과 노후 주택 증가, 자, 같은 말인데요. 일단은 바로 내년과 내후년 21년 22년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이 또 크게 감소합니다. 특히 서울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내년 내후년이면 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신규 주택 공급이 차단되면서, 잘 안 되면서 노후주택은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는 비단 서울과 수도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전국의 그 노후주택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향후 추가적인 공급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5년 정도만 지나면은 순식간에 7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물량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로는 여기에 또 심화되는 부분인데, 규제가 지금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규 입주 물량을 막고 있는 규제가 있죠. 바로 정비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입니다. 일단은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도 제한, 페널티가 있고요.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입주 물량이 나오려면 여기서 서울에서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꼭꼭 막혀 있죠. 이거를 좀 해소한다라는 그 시그널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정부에서 회심의 카드로 내놓았는데, 사실 공공재건축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태고 공공재개발은 그나마 몇 군데 지역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또 투자의 트렌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축에 몰리겠죠. 사람들은 신축을 좋아하고 새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 신축과 그리고 상위 입지를 많이 찾게 되면서 자본 자체가 해당 입지와 해당 단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괴리, 그러니까 양극화가 크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노도강이라던가 이 밑에 있는 금강구라던가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와 주면서 갭매입을 하면서 조금 해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 중심지, 핵심지와 또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의 양극화는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세가율 자체도 좀 다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증세 규제가 지금 들어갔죠. 보유세 같은 경우 종부세도 내년이면 또 2배가량 더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택을 여러 개 늘려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마저도 지금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 주택이 여러 계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주택을 더 사모으는 거는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증세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예, 여기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주택이 지금 많으신 분도 지금은 더 늦기 전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규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규제가 이제 그만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 또 지금 집값이 어디가 올랐느니 어디가 떨어졌느니 얘기가 많죠. 일희일비합니다. 뉴스 기사도 그렇고 지금 발표 내용이나 이런 것도 봐도 뭐 아예 뭐 어디가 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섣부르게 지금 판단하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올 하반기 이사철이 오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6월, 7월 거래가 1년 거래가 한 번에 또 몰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몰리는 시즌이 언제 터질지 모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작년이랑 올해랑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7월에 엄청나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7월을 사례로 봤을 때는 당연히 8월 달에 거래량이 급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1년을 통틀어 봤을 때는 그렇진 않다. 6, 7월에 거래가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끝나느냐? 1년에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거래가 몰리는 시즌이 나오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한 차례 또 이러한 시즌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째나 이어지는 규제 강화 기조. 앞으로도 강화 기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돈이 굉장히 흔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기준점이 마련이 된다면 또 안정화가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돈의 가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아주 무차별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올 하반기 올해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대출 금액, 가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율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뭐 인건비라던가 뭐 사먹는 재화라던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가격대가 또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런 것들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겠지만 현물,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들, 이런 것의 가치도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 가격도 인플레이션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이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집값에 관련된 것은 이제 금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에 따라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라던가 또 주택담보대출, 여기에 대한 건전성, 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지금처럼 이게 낮은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 된다라면 사실 집값이 크게 빠진다라고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이 이렇고, 그렇다면 이 현실을 반영해서 당장 내일 닥쳐올 일은 뭔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당장 다가올 현실. 자, 규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지금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하루가 부족할 텐데 이 포괄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당장 가장 문제가 되고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 뭐냐면 이제 임대 3법입니다. 지금 임대 3법 분쟁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기사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뭐 3배 이상 늘어났다, 분쟁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21년, 22년에 아주 큰 문제가 발현되는 지점이 바로 이 임대 3법, 그 중에서도 갱신 청구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급 물량에도 그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지금 공급 물량이라는 거는 기존 주택 거래할 수 있는 물량과 신규 입주 물량, 이것을 토탈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자, 거래할 수 있는, 기존 주택 거래할 수 있는 물량 중에서 임대가 껴져 있는 물건 자체가 이게 2년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가늠이 또 4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을 실제로 입주하려고 매수를 했다가도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파는 입장에서는 급할 텐데 그 사는 입장에서는 해당 물건을 사는 수요가 굉장히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일련의 현상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 자, 전세가는 일단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그 차이가 다시 좀 좁아지는 그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서 또 3기 신도시, 지금 사전 청약에 대한 그 오피셜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인기 지역이 있죠. 강남과 근처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청약 뭐라고 했죠? 일단 지금 사전청약이 내년 7월부터 12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사전청약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만 하면은 요건이 채워지고, 그 이후에 본청약 전까지만 거주기간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역의 규제 요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내년 전에 그 해당 3기 신도시를 노리시는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이사를 가는, 전입을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전세가 상승률을 보면은 하남이 1위입니다. 예, 이거는 뭐 시세교란 아닙니다. 지금 팩트니까. 하남이 지금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앞으로 내년 1년 동안에 봤을 때 아무래도 전세가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 3법 중에 갱신 청구권 그리고 사전청약 제도가 전세가에 대한 또 상승 압력을 주는 계기가 된다. 자, 그리고 임대가 들어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신 때문에 거래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도 그런 물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임대가 있는 물건이 급매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갱신 요구권에 아직 적응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적응기를 일정 부분 시장이 거치고 나면은 이제 공급이 없는, 신규 입주 물량이 없고 기존에 거래할 수 있는 물량 자체도 적기 때문에 적응이 되면서 임대에 있는 물건이 급매가 아니라 정상 가격이 되면서 오히려 이 공급 부족 심화로 인해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굉장히 귀해지고 가격이 높아지고 고평가되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주택을 그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주택을 살까요 팔까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무주택자고 1주택자, 그리고 주택이 여러 개 계신 다주택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종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상가냐, 뭐 아파트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각자 상황 그리고 해당 물건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결과물은 팔아야 되는 주택이 생기고요. 그리고 팔지 말아야 되는 주택, 죽어도 팔면 안 되는 주택이 나눠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지금 집을 팔면 생기게 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정 요건을 채웠기만 한다면 지금 파시는 게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고가주택을 만약에 2개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보유세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내가 이미 뭐 일시적 2주택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충분히 채워진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매도하시고 다른 전략을 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장기로 끌고 간다, 뭐 자녀 증여까지 생각하고 상속까지 생각한다면은 안 파셔도 무방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다주택자, 현 시점에서 주택을 사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다주택자뿐만 아니죠.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현 시점에서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주택을 사는 거는 살아남는 거지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보고자 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좀 강하게 메시지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꼭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도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략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주택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 일단은 바로 눈앞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까지 진행이 된다면 무조건 이제 입주까지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게 중간에 중도로 없어지거나 이러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수가 좀 있고 해당 지역에 거주할 용의가 있고 3기 신도시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당연히 사전청약을 노려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3기 신도시 중 우수 지역에 따라 미리 전입을 한다. 미리 전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전청약은 단 한 군데만 기회가 있다. 이것도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인지 골라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한 군데만 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점수가 만약에 낮으시면 특별공급,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그리고 다자녀 뭐 이 정도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까 한 군데라고 말씀드렸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지역보다는 좀 차선지로 가야 확률이 보다 높아지겠죠. 예. 차선지면서 특별공급 이러면은 확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 점수가 만약에 낮고 자본이 지금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청약을 노린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그때 가서 당첨이 안 되면 그게 더 리스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신 분이라면 이렇게 3기 신도시, 신도시 말고 아예 서울의 기존 주택, 예, 그리고 수도권에도 핵심 지역, 뭐 사람들 많이 거주하고 있고 직주 접근 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주택을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약보다 확률이 적다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 재개발, 예, 재개발이 이제 빌라죠. 예, 재개발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일단은 재개발 물건을 사놓고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또 거주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재개발 물건도 이제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되는 물건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줄 필요까지 없는 지역들도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방법도 유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플러스 빌라로 가던가, 아니면 월세를 거주하시면서 아파트를 갭 투자하던가 아니면 실거주하던가, 요 전략이 무주택자에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주택자 전략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 포지션 전략이 남았죠. 요것은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택을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많이 걱정하시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현실 상황과 무주택자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까지 함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